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K 미국 제재 하이크 비전과 동맹 무축, 미국 방문한 SK 최태원 회장 생존 자체가 과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SK그룹의 보안그룹인 SK쉴드스가 중국 CCTV 업체인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손을 잡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회사이죠. SK가 하이크비전을 손절이 아닌 동맹을 택하면서 SK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SK 미국 제재 하이크비전과 동맹 구축입니다. 21일 하이크비전은 중국 항저우시에서 SK쉴더스 중국 법인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SK쉴더스 중국 법인은 현지 고객사들에게 하이크비전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하죠. 여기에 CCTV와 모든 일체의 시스템까지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SK 네트워크 서비스도 하이크비전과 공식 SI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월 18일 날 밝힌 상황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 SK쉴더스와 SK 네트워크 서비스 이 두 회사가 전부 다 하이크비전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죠. 이를 통해 공공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하이크비전의 제품 및 솔루션의 국내 컨설팅, 한국 내 컨설팅을 얘기합니다. 한국 내 컨설팅, 판매, 구축 및 유지 보수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것이 하이크비전과 SK 네트워크 서비스가 국내 SI 체결을 맺은 지금 사진입니다. 이렇듯 SK그룹은 하이크비전과 동맹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크비전은 인공지능인 AI, 머신러닝 기반인 사물 인터넷 IoT 솔루션과 영상 보안 시스템의 강점을 가진 회사, 특별히 CCTV의 세계 1위 회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제재를 얻은 것이죠. 폭넓은 제품군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150여 개국의 진출, 그리고 보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대미 수출과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9년 하이크비전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연방통신위원회인 FCC가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분류했고, 같은 해 5월엔 재무부가 하이크비전을 가장 강력한 제재 방안인 특별 지정 제재 대상 SDN으로 분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이크비전은 굉장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최대 CCTV 업체로, 중국 최대 CCTV 업체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CCTV 업체로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과 기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 이슬람계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과 집단 구금을 하는 과정에 연루되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한 업체입니다. 미중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미국의 신기를 건드려 피해를 받는 최악의 사태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기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거래 허가를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수 있었지만 이번처럼 SK가 새로운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SK가 지금 하이크비전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미국의 눈에 어쩌면 거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SK가 했습니다. SK쉴더스는 중국 법인을 통해 중국 현지 고객사들에게 하이크비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SK네트워크스는 하이크비전과 SI 총판 체결, 국내 총판 체결을 통해서 공공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하이크비전의 제품 및 솔루션의 국내 컨설팅, 한국 내 컨설팅과 판매, 구축 및 유지 보수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K쉴더스는 중국에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한국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다롄 공장을 인수하고 우시에서는 D램 공장과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SK그룹 내가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지금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이 다롄 있죠. 이 다롄 공장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저는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SK는 굉장히 가까운 회사였기 때문이죠. 또한 반도체 냉각수로 알려진 쿨런트의 중국산 도입도 SK그룹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SK는 미국의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진행한다고는 하나 블랙리스트로 지정된 하이크비전의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를 중국을 넘어 한국에까지 진행하면서 SK그룹 내 다른 기업들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 최태원 회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SK밤 행사를 가졌는데 여기서의 한 발언을 보고 저는 이게 SK의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심화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미국 방문한 최태원 회장 생존 자체가 과제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21일 미국에서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생존 자체가 과제라고 언급하며 특히 대만에서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금은 어떤 시나리오보다 생존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면서 과거처럼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효율성보다 안전을 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투자도 이 보수적인 투자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특히 미중이 대만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디커플링의 핵심은 결국 안보 문제로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중의 패권 경쟁이 결국은 군사 패권 경쟁이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힘을 아우르는 패권 경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디커플링이 두드러진다고도 밝혔는데요. 디커플링은 비동조화, 탈동조화를 표현합니다. 지금의 디커플링은 완전히 신냉전주의를 하면서 줄서기를 말을 한다라는 거죠. 현재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특정 산업 부분이 문제이므로 우리의 제도적 변화 등을 통해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SK그룹 회장의 총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중국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할 때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떨어져야만이 미국에서 지금 소나기를 안 맞는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최 회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탓할 생각은 없고 이렇다 이런 비교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조치가 계속된다면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중국에서 이미 인텔에서 인수한 다렌의 낸드 플래시, 우시의 D램,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이 장비 구제를 정말 하는지 차후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 그리고 반도체 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그래서 메이드 인 아메리칸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디커플링의 속도와 깊이 중 어느 것이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리스크가 클 수도 기회가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순조롭게 잘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현대자동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IRA에 관련한 질문에서는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이 문제를 충분히 뚫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IRA 법안을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본다면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여기 이 세 곳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또한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만이 100% 보조금 지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터리만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미국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만든다면 50%의 보조금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이 50%만 받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캐나다와 지금 멕시코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원재료 자체가 FTA, 특히 미국과 FTA를 맺는 나라에서 받는 제품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금 조목조목 따져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IRA 사태를 두고 대미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SK가 지금 하이크비전, 특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하이크비전과 중국에서의 사업, 그리고 한국에서의 사업, 한국에서는 SK네트워크스, 그리고 중국에서는 SK슐더스, 이것을 통해서 이들과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SK 최태원 회장님의 생각은 중국에서의 산업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응이 잘된 대응인지 한번 후를 한번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